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는 빠지직 송건웅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팀이 돼서 전기기사 실기, 전기산업기사 실기 들으면서 암기하는 실기 단답 콘텐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중에 몇 가지 피드백 사항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오디오 버전이 따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는 제가 이 시리즈가 마무리되고 추후에 다른 어떤 부가 설명 없는 단순 오디오 버전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도 이 내용을 봐도 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관계없습니다. 이 내용 보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 내용은 반드시 자투리 시간에 봐주시고 메인 공부하시는 건 또 그것대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사 하시는 분들이나 공사기사 하시는 분들, 뭐 공사산업기사,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 모두 공통된 내용이 되겠죠. 제가요 1편을 촬영하고 나서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단 여러분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들어봐야 어떤 부분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고 개선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샤워하면서 들어봤고요. 가볍게 산책하면서 그리고 밥 먹으면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인트가 좀 추가됐으면 좋겠더라고요. 마지막에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빠르게라도 한번 쭉 읊어드리는 게 좀 좋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아무리 자투리 시간에 하는 거라도 분명히 다른 거를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마지막 한번 정리도 제가 최대한 빠르게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피드백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부담 없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1번 내용부터 들어가 볼 텐데,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께서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면 제가 앞으로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 할 거거든요. 그때마다 영상을 바로바로 따끈따끈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들어가 보겠습니다. 11번 내용입니다. 델타 결선의 장단점을 묻고 있습니다.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가 있는데 장점 첫 번째, 델타 결선은요 제3고조파 전류가 델타 결선 내부를 순환합니다. 그래서 정연파 교류 전압을 유기해서 기전력의 파용이 왜곡되지 않아요. 두 번째, 한 대 고장 시 나머지 2대로 V 결선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델타 결선으로 삼상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었는데 큰일 났네. 이거 한 대가 고장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전력 공급을 멈출 것이냐? 우리 멈추진 말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2대를 가지고 삼상 전력을 공급하는 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V 결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필기 때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한 대가 고장 나면 나머지 2대로도 좀 응급처치 감성이죠. 그래서 응급처치 V결선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음 세 번째, 상전류가 선전류의 루트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대전류에 적합하게 됩니다. 단점 3가지 말씀드릴게요. 중성점 접지가 불가능합니다. 이 델타 결선은. 그래서 지락 사고가 났을 때 그 검출하는 게 사실 좀 곤란해요. 두 번째, 건수비가 다른 변압기 결선 시 순환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로 건수비가 같은 것을 사용해야 돼요. 순환전류 발생하게 안 하려면. 세 번째, 각 쌍의 임피던스가 다르면 삼상 부하가 평형이 되더라도 변압기의 부하 전류가 불평형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장점 3개, 단점 3개.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3고조파 전류가 델타 결선 내부를 순환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전력의 파형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장점. 한 대 고장 시 나머지 2대로 V결선 할 수 있다는 장점. 상전류가 선전류의 루트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대전류에 적합하다는 장점. 단점으로는 중성점 접지가 불가능해서 지락사고 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 건수비가 다른 변압기 결선 시 순환전류가 발생한다는 단점. 각 쌍의 임피던스가 다를 경우 삼상 부하가 평형이 되더라도 변압기의 부하 전류는 불평형이 된다는 단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쭉 넘어가 봐서 12번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번은 델타 Y 결선이에요. 좀 전에는 델타였죠. 근데 이번엔 델타 Y 결선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점. 이제 Y 결선이기 때문에 드디어 중성점이 접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Y 결선의 상전압은 성간전압의 루트 3분의 1이죠. 그래서 어떤 절연을 할 때 유리하다. 세 번째, 델타 결선이 존재하기에 제3고조파 장애가 적고 기전력의 파형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결선법에 따라서 강압용, 전압을 낮춘다는 얘기예요. 승압용,
그다음에 전압을 높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압과 승압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단점 세 가지 볼게요. 한상 고장 나면 이건 전원 공급이 불가능해요. 델타에서는 그래도 V결선에서 할 수 있었는데 이 델타 Y는 하나가 고장 나면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점. 중성점 접지로 인해서 유도장애 발생. 그러니까 중성점은 접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도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점. 1차 측과 2차 측 성간 전압 사이에 위상이 30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단점으로 정리해보고 마지막 총 정리해보면 델타 Y 결선의 장점은요. Y 결선 중성점 접지 가능. Y 결선의 상전압은 성간 전압의 루트 3분의 1이므로 절연 용이. 델타 결선 존재하기에 제3 고주파 장애가 적고 기전력의 파용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결선법에 따라서 강압과 승압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점 세 가지는요. 한상이 고장나면 전원 공급이 불가능하고 중성점 접지로 인한 유도 장애가 발생하고요. 1차, 2차 성간 전압 사이에 30도의 위상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는 13번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내용입니다. 변압기 보호장치 6가지를 쓰시오. 이런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변압기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비율차동 계정기. 전류의 어떤 비율을 계산을 해서 어떤 특정 값 이상이 되면 고장이 났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과전류 계정기입니다. 말 그대로 전류가 과하게 흐르면 고장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방압 안전장치가 있어요. 변압기가 어떤 고장으로 인해서 압력이 증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폭발을 감지하는 것, 즉 방지해주는 것, 그것이 방압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고, 부울지 계정기는 뭐냐면 변압기 탱크 안에서 발생된 어떤 가스나 유류를 검출을 해서 지금 변압기에 이상이 있는데? 없는데?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충격 압력 계정기입니다. 어떤 액체나 기체 이런 것들이 압력이 상승할 수 있잖아요. 변압기가 운전을 하다 보면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이건 충격 압력이니까 외부 충격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그때 압력이 상승할 수도 있고 이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충격 압력 계정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온계. 이것은 기름의 온도를 측정한다 하여 유온계예요. 그래서 기름의 온도를 측정해서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름이 뜨거워질 수도 있잖아요. 왜? 변압기가 과부하 걸리면. 그래서 이런 6가지를 통해서 변압기를 보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압 안전장치와 브홀츠 계정기와 충격 압력 계전기 이 세 가지는 따로 묶어서 기계적인 보호 장치라고 우리가 묶을 수가 있어요. 다시 방압 안전장치, 브홀츠 계전기, 충격 압력 계전기 이 세 가지는 기계적 보호 장치로 따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 차동 계전기, 과전류 계전기, 방압 안전장치, 브홀츠 계전기, 충격 압력 계전기, 유온계 이렇게 6가지가 변압기 보호 장치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어서 14번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변압기 손실과 효율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변압기에서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라 하여 무부하손,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라 하여 부하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손실로 이제 철손이 있는 것이고 부하손은 동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변압기의 효율은요. 출력 플러스 철손 플러스 동손 분의 출력이 되는 것이죠. 다시 효율은요. 출력 플러스 철손 플러스 동손 분의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변압기의 최대 효율 조건을 묻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 조건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손실에는 무부하손과 부하손이 있고요. 효율에는 출력 플러스 철손 플러스 동손 분의 출력으로 쓸 수 있고요. 최대 효율 조건은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어서 15번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번입니다. 수배 전반 설계 시 검토해야 할 것 대표적인 6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수배 전반이 뭐예요? 수배 전반. 지금 한번 여러분 들으시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수배 전반 뭘까요? 이거 뭐지? 뭔가 많이 들어봤는데 의미가 뭐죠? 이럴 때는 그냥 의미 그대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전력을요 수전 받는다 하여 수, 전력을요 분배해준다 하여 배. 그래서 수배 전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력을 수전받고 다시 나눠주는 수배 전반. 이 수배 전반을 설계를 하고 싶어요. 검토 어떤 거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필요한 전력을 추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정을 하고요. 두 번째, 수전 전압이나 수전 방식을 선택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주회로의 결선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네 번째, 감시는 어떻게 할 거고 제어는 어떻게 할지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변전 설비의 형식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변전실의 위치와 면적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6가지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필요한 전력의 추정, 수전 전압 및 수전 방식, 주회로의 결선 방법, 감시 및 제어 방식, 변전 설비의 형식, 변전실의 위치와 면적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5번 수배 전반 설계 시 검토해야 할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16번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번 내용입니다. 수변전 설비 에너지 절감 방안 4가지를 써봐라 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번엔 에너지 절감 방안이에요. 이런 거는 좀 착해 보이는 거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보세요. 4가지잖아요. 첫 번째, 효율이 좋은 고효율의 변압기를 채택합니다. 두 번째, 변압기를 뱅크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전 관리를 합니다. 뱅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여 역류를 개선한다. 역류 개선하면 에너지 절감되죠. 최대 수요 전력 제어 시스템을 채택한다. 그래서 어떤 제어 시스템을 채택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다시 4가지 말씀드릴게요. 고효율의 변압기를 채택하고요. 변압기를 뱅크로 구성해서 효율적인 운전 관리를 하고요.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함으로써 역류를 개선하게 되고요. 최대 수요 전력 제어 시스템을 선택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16번째 봤으니까 1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번입니다. 부등률의 정의와 의미. 이거 많이 나오죠. 여러분, 부등률이 뭡니까? 일단 정의와 의미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정의를 물어보면 그냥 수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합성 최대 수용 전력 분의 각 부하에서 사용하는 최대 수용 전력의 합. 다시, 부등률의 정의는요, 합성 최대 수용 전력 분의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미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의미는 각각의 부하가 최대 부하를 나타내는 시간대가 서로 다른 정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수치는 항상 1보다 크게 되어 있어요. 다시, 부등률의 의미는요, 각각의 부하가 최대 부하를 나타내는 시간대가 서로 다른 정도를 의미합니다. 항상 1보다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등률 정의와 의미를 구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8번 볼게요. 이번엔 수용률의 정의와 의미예요. 수용률은 일단 정의를 물어보게 되면 역시 수식으로 가주세요. 부하 설비의 합계를 분모에 써주고 최대 수요 전력을 분자에 써주는 겁니다.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테이지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다시, 수용률의 정의는요, 부하 설비의 합계 분의 최대 수요 전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의미를 물어보게 된다면 수용 설비가 동시에 얼마만큼 사용이 되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수용률의 의미는요, 수용 설비가 동시에 사용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용률의 정의와 의미도 구분해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9번 볼게요. 이번엔 부하율입니다. 3박자 나왔어요. 부등률, 수용률, 부하율. 이 세 친구들은 항상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하율의 정의와 의미 보면, 정의는 역시 최대 수요 전력 분의 평균 수요 전력. 그래서 쉽게 이거를 최대분의 평균 이러잖아요. 다시, 부하율의 정의는 최대분의 평균. 부하가 얼마만큼 걸렸는지니까.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퍼센테이지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에 따른 의미를 물어봐요. 의미는 공급된 설비가 얼마만큼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설비가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는 정도가 부하율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부하율에서는요, 정의와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부하율이 적다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참 힘들게 하죠. 참 힘들게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부하율이 적다는 의미는요, 공급 설비를 유효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는 평균 수요 전력과 최대 수요 전력의 차가 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하 설비의 가동률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력의 변동률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죠, 부하율이 적다는 게. 그래서 공급 설비를 유효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평균 수요 전력과 최대 수요 전력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부하 설비의 가동률이 저하되고 전력 변동률이 커지게 됩니다. 부하율, 정의와 의미, 더 나아가서 부하율이 적다는 의미까지 꼭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20번째 내용으로 가볼게요. 20번입니다.
MOF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MOF라는 이 세 글자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무슨 뜻이죠? 이거 무슨 뜻이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 찾아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한 번 더 되새김질 한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M자가 메터링이에요. 측정한다는 것이죠. 이 O가 뭐냐면 아웃이에요. 바깥으로 출력 내보내라. 그다음에 F가 pit이에요. fit. 그러니까 적당하다. 그러니까 적절한 fit 이거. 그래서 어떤 적절하게 측정된 값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이고요. 이걸 한국말로 하게 되면 뭡니까?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압기, 뭐 계기용, 변성기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CT와 PT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압은 저전압으로 변화시키고 대전류는 소전류로 변류시켜서 전력량계에 공급하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 MOF는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것이고 뭐 영어 플레임을 따져보면 메터링 아웃 핏이라고 해서 적절하게 측정된 값을 바깥으로 내보낸다. 그래서 의미를 보면 CT와 PT를 하나의 함에 설치를 하고 고전압은 저전압으로 변압하고 대전류는 소전류로 변류해서 전력량 계에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고전압, 저전압, 대전류, 소전류 바꿔서 전력량계 공급합니까? 여러분 이거 전력량계 뭡니까? 우리가 얼마만큼의 전기를 사용했는지 그거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 돈을 걷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수용가 쪽으로 보내주죠. 그러면 수용가에서는 이제 전기를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전력량계에 표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전기 요금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MOF의 역할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수금하러 왔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지에 그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시험지에는 CT와 PT를 하나의 함에 설치하고 고전압은 저전압으로 변압하고 대전류는 소전류로 변류해서 전력량계에 공급한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신 거였는데 제가 또 주제넘게 이렇게 계속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어떠셨나요? 제가 지난번 영상과는 다르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빠르게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봤는데 이것이 괜찮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샤워하시면서 운동하시면서 그리고 산책하시면서 요리하시면서 식사하시면서 그다음에 빨래하시면서 그다음에 뭐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서 뭐 주무시면서 들으시는 모든 우리 수험생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직접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필기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어떠한 형태로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저는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기 교육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